또 한 가지 기전으로는 중심순환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장으로 가는 혈류가 모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장의 허혈성 손상, 그러니까 피가 모자란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독소가 많이 생겨서 전신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몸의 전체 장기, 그러니까 장을 포함한 간이나 심장, 뇌나 신장, 또 비장까지 이렇게 다 망가지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일사병과 열사병. 과연 일사병, 열사병의 증상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볕 따위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인 일사병과 열사병. 증상은 이렇습니다. 햇빛이나 고온의 장소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먼저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호흡도 빠르고 거칠어집니다. 또한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럼증까지 생기는데요. 그런데도 시원한 곳에서 쉬지 않고 계속 높은 온도의 장소에 있으면 메스꺼움을 느끼면서 구역질과 구토까지 하게 됩니다. 어깨나 배, 다리 등의 근육에 고통스러운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배고파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옆에서 부르거나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헛소리를 하는 정도면 10분만 지나도 목숨이 위태로운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일사병과 열사병.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습도가 높으면은 뭐 열도 열이지만 열사병에 걸리기 더 쉽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교수님. 네, 습도가 높으면은 땀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땀이 났을 때 증발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체온을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빼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일사병과 열사병이 함께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일사병은 송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활동적인 사람한테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농부들, 이렇게 밭일이나 논일을 해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일사병이 됐을 때는 이렇게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요, 땀이 많이 흘러지면서 어지러움증, 두통, 오심구토가 나타나는데 이때 얼른 응급적인 조치, 그러니까 수분을 섭취해주고 서늘한 곳에서 쉬게 되면은 뭐 금방 회복은 되지만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열사병이 되는 것이죠. 열사병이 되면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과연 어떨 때 우리에게 잘 올 수 있는지를 이지 씨가 차트로 정리를 했죠? 네, 일단 일사병, 열사병 이럴 때 잘 걸리는 거 요 사항만 피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60대 이상인 경우에 여성보다 남성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그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게 되면은 60대 남성이 가장 열질환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한 2.5배 정도 더 이 열질환에 걸린 것으로 돼 있고 아마도 이거는 남성분들이 야외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이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런 열 스트레스에 적응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지난해 사망한 그 7분 중에 6분이 이제 60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만성질환 같은 것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60대 이상 어르신들 아직 정정하시다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낮의 야외 작업장. 네. 예, 열 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곳이 되게 야외 작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에 일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되는데 특히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거 그리고 논밭에서 일하실 때 이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한 50% 이상이 이런 농촌에서 작업할 때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심신이 약하신 분들, 노약자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뭐 어르신들이 뭐 손주나 자식들 준다고 밭이나 뭐 비닐하우스에서 뭐 농작물 가꾸시잖아요. 그렇게 폭염이 심할 때는 절대 나가지 마시라고 당부 전화 꼭 한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를 볼까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이때는 좀 피해야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역시 작년 조사에 따르면은
그 하루를 3시간 단위로 나눴을 때 이런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오후 3시부터 6시, 그다음에 12시부터 3시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